선배님 괜찮으세요? 어지러워서 힘이 안 일단 들어가. 앉으세요. 천천히. 60대 중반의 한 여인이 화장실 청소 대걸레를 들고 있었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스며드는 차가운 물기, 코를 찌르는 락스 냄새, 무릎을 꿇고 타일을 닦는 허리의 통증. 그녀는 이 모든 것이 익숙했습니다. 아니, 익숙해져야만 했습니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그녀는 손자 돌잔치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아들 내외가 개업한 식당이 잘 되길 바라며 자신의 노후 자금까지 선뜻 내어주던 그 미소는 이제 어디에도 없었지요. 어머니, 세제 냄새 나요. 식당에 더 이상 오지 마세요. 며느리가 건넨 몇 장의 지폐와 함께 들려온 말이었습니다. 자신이 키운 아들의 아내가 자신이 사랑으로 보듬었던 며느리가 한 말이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떨렸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던 한 어머니는 이제 자신의 몸에서 풍기는 냄새 때문에 가족에게서 멀어져야 했습니다. 청소용 세제 냄새. 그것은 단순한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헌신의 대가였고 사랑의 상처였으며 뒤늦은 인정을 향한 긴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던 한 어머니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공감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2년 전 가을이었습니다. 박명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며느리 수진이가 끓인 된장찌개 냄새를 맡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들 재훈이와 결혼한 지 1년, 수진이는 아직 서툴렀지만 집안일을 배우려고 애쓰는 모습이 기특했지요. 어머니, 밥 드세요. 수진이가 상을 차리며 수줍게 웃었습니다. 명수는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 며느리 고생이 많아. 회사 다니면서 집안일까지 하려니 힘들지? 괜찮아요. 근데 정말 좀 힘들긴 해요. 수진이의 목소리에 피곤함이 묻어났습니다. 명수는 며느리를 보듬었습니다. 그래, 알아. 우리 며느리가 얼마나 애쓰는지 다 알지. 앞으로는 내가 빨래하고 청소할게. 너는 회사 일만 신경 써. 수진이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정말요? 어머니, 감사해요. 명수는 기쁜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느리가 편해진다면, 아들이 행복해진다면 이 정도 수고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온 그녀에게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지요. 그날부터 명수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빨래를 돌리고 집안 구석구석을 청소했습니다. 수진이가 출근하고 나면 화장실을 닦고 창문을 닫고 거실을 정리했지요. 손자 민준이가 태어난 뒤로는 더욱 바빠졌습니다. 어머니, 민준이 기저귀 좀 갈아주세요. 어머니, 분유 좀 타주세요. 어머니, 민준이 옷 좀 빨아주세요. 명수는 기쁘게 모든 것을 해냈습니다. 손자를 돌보는 일은 힘들었지만 그 작은 얼굴을 볼 때마다 가슴이 벅차올랐지요. 이것이 할머니의 행복이었습니다. 남편 박종철은 가끔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당신 며느리가 너무 당신한테 의지하는 것 아냐?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요? 여보, 우리 며느리 회사 다니면서 애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겠어요. 조금만 도와주면 안 돼요? 도와주는 게 아니라 다 해주는 거잖아.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명수는 남편의 말을 흘려들었습니다. 남편은 며느리와 손자에 대한 사랑이 부족한 것이라고 생각했지요. 그녀는 자신이 더 많이 해주면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재훈이와 수진이가 거실에 앉아 진지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명수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는데 그들의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여보, 그 자리 놓치면 우리 후회하게 될 거야. 친구 오빠도 그 체인점 하면서 건물 샀어요. 며느리 수진의 목소리였습니다. 명순의 손이 멈췄습니다. 근데 자금이 필요할 텐데. 우리 돈으로는 부족하지 않을까? 아들 재우는 달갑지 않은 듯 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당신이 아버님께 부탁 좀 해봐요. 수진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명순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아들이 적은 월급으로 집에 얹혀 사는 것이 못내 마음에 걸렸었기 때문에 기회가 될 수 있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재훈아, 무슨 이야기하니? 재훈이는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 식당 하나 차리고 싶은데 혹시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명수는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그럼 당연하지. 우리 아들 꿈 이루는데 도와줘야지. 그날 밤 명수는 남편 종철에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종철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그 돈은 우리 노후 자금이요. 식당이 얼마나 힘든 줄 알고 그래요? 여보, 우리 아들이에요. 도와줘야죠. 아들이라고 무조건 도와주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재훈이는 이제 어른이고 스스로 책임져야 해요. 명순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당신은 언제나 그래요. 아들한테 냉정하기만 하고. 당신은 부모 맞아요? 난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거요. 당신은 늘 감정적이기만 해. 부부의 언쟁은 밤새도록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툼은 30년 결혼 생활의 균열이 시작된 순간이었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명순과 종철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저녁 식사 시간도 어색한 침묵만 흘렀지요. 재훈이와 수진이는 부모님의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챘지만 선뜻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재훈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두 분 요즘 왜 그러세요? 종철은 신문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재훈아, 아버지가 분명히 말한다. 식당 자금은 도와줄 수 없다. 그건 우리 노후 자금이야. 명순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당신 지금 우리 아들 앞에서 그런 말을 해요? 아들이 간절히 원하는 걸 왜 그렇게 매몰차게 거절하는 거예요? 매몰차게? 난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거요. 식당이 얼마나 어려운지 당신은 몰라요. 재훈이가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그만하세요, 두 분 다. 제가 잘못했어요. 부모님께 부담을 드린 제가 잘못이에요. 명수는 아들의 등을 토닥거렸습니다. 아니야, 재훈아. 너는 잘못한 게 없어. 엄마가 어떻게든 도와줄게. 종철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당신,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요? 명수는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단호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당신이 안 도와주면 내가 도와줄 거예요. 내 몫으로. 그날 밤 두 사람은 결정적인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혼합시다. 종철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명수는 놀라 남편을 바라봤지요. 당신과 나는 이제 생각이 너무 달라요. 당신은 아들한테 모든 걸 다 주려고 하지만 난 그럴 수 없어. 차라리 재산을 반으로 나눠서 당신 뜻대로 해요. 명순의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남편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들을 생각하는 마음은 그 무엇보다 컸지요. 좋아요. 그렇게 합시다. 3주 후 이혼은 성사되었습니다. 명수는 재산의 절반을 받아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짐을 정리하며 그녀는 30년 결혼 생활의 흔적들을 바라봤습니다. 결혼 사진, 아이들 어렸을 때 사진, 가족 여행 사진들.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눈물을 닦으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이건 아들을 위한 거야. 재훈이가 행복하면 돼. 그럼 난 행복한 거야. 재훈이와 수진이는 어머니가 받은 돈으로 강남의 한 상가에 작은 식당을 차렸습니다. 백반을 주메뉴로 하는 한식당이었지요. 명수는 개업 준비를 도우며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어머니, 의자 좀 닦아주세요. 어머니, 주방 청소 좀 해주세요. 어머니, 반찬 좀 준비해주세요.
수진이의 목소리는 예전과 달리 명령조에 가까워졌습니다. 하지만 명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식당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뿐이었지요. 식당은 개업 첫날부터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재훈이의 요리 솜씨가 좋았고 가격도 합리적이었습니다. 한 달, 두 달이 지나면서 식당은 점점 유명해졌지요. 명수는 원룸에서 홀로 살며 가끔 식당에 들렀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바쁘게 일하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뿌듯했지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명순의 통장에는 생활비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개업한 지 3개월이 지났지만 재훈이와 수진이는 어머니께 한 푼도 보내지 않았지요. 명수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재훈아, 엄만데. 아, 어머니. 죄송해요. 요즘 너무 바빠서. 생활비 곧 드릴게요. 하지만 생활비는 오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더 지나도 두 달이 더 지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명수는 딸 지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혜야, 혹시 오빠가 엄마한테 생활비 보냈다는 얘기 들었니? 응? 엄마 오빠한테 생활비 못 받으셨어? 오빠가 매달 200만 원씩 보낸다고 했는데. 명순의 손에서 핸드폰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뭐라고? 오빠가 그랬어. 엄마한테 매달 생활비 드리고 있다고. 근데 못 받으셨어? 명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재훈이가 거짓말을 했다는 뜻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수진이가 재훈이한테 거짓말을 시킨 거구나. 명수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며느리에 대한 의심이 커져갔지요. 더 충격적인 일은 며칠 후에 일어났습니다. 지혜가 오빠 재훈과 심하게 다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명수는 급히 지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혜야, 무슨 일이니? 지혜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빠가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 내가 엄마 생활비 얘기를 꺼냈더니 오빠가 엄마는 이혼할 때 충분한 돈 받았으니까 알아서 사실 수 있어라고 하더라고. 올케가 그렇게 말했대. 뭐라고? 올케가 오빠를 완전히 조종하고 있어. 오빠는 나한테 너는 왜 엄마 편만 드냐, 수진이가 얼마나 힘든지 생각도 안 하냐고 소리 지르더라고. 엄마, 나 오빠랑 절교할래. 명수는 전화를 끊고 주저앉았습니다. 평생 키운 아들이 며느리의 말에 휘둘려 어머니를 저버렸습니다. 딸과 아들이 며느리 때문에 사이가 나빠졌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생활비 한 푼 없이 작은 원룸에서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명수는 거울을 바라봤습니다. 거울 속 여인은 주름이 깊어지고 백발이 늘어나 있었지요.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원룸 월세를 내고 나니 통장에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명수는 작은 식탁에 앉아 통장을 들여다봤습니다. 이혼할 때 받은 돈으로 아들의 식당을 차려주고 원룸 전세금을 내고 나니 남은 것은 고작 1,000만 원 남짓이었지요. 이 돈으로는 1년도 버티기 힘들었습니다. 일을 해야 해. 명수는 결심했습니다. 63세의 나이에 다시 일자리를 구해야 한다는 현실이 막막했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구인 광고를 뒤졌습니다. 식당 보조, 청소원, 경비원. 60대를 받아주는 곳은 많지 않았습니다. 며칠을 헤매다 겨우 한 곳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여보세요, 박명순 씨 맞으시죠? 청소 일하실 수 있으세요? 네,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내일 오전 9시에 회사로 나오세요. 빌딩 화장실 청소일이에요. 명수는 전화를 끊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던 그녀가 이제 화장실 청소로 생계를 이어가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명수는 청소업체 사무실로 갔습니다. 관리자는 중년 남자였는데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이는 좀 있으시지만 건강해 보이시네요. 일은 힘들어요. 하루에 강남 쪽 빌딩 화장실 5곳을 청소해야 해요.
할 수 있겠어요? 네, 하겠습니다. 좋아요. 그럼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월급은 200만 원이고 청소도구는 여기 있어요. 명수는 파란색 작업복을 입고 청소도구가 든 수레를 끌었습니다. 대걸레, 락스, 세제, 걸레. 무거운 수레를 끌며 지하철을 타고 강남으로 향했지요. 첫 번째 빌딩에 도착했을 때 명수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높은 빌딩을 올려다보니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화장실 청소는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습니다. 변기를 닦고 바닥을 닦고 세면대를 닦고 거울을 닦고 무릎을 꿇고 앉아 구석구석을 문질러야 했지요. 락스와 세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손은 거칠어지고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습니다. 점심시간에 명수는 빌딩 계단에 앉아 주먹밥을 먹었습니다. 직장인들이 세련된 옷을 입고 지나가는 모습을 보며 그녀는 자신의 처지가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이러려고 평생 살았나. 눈물이 핑 돌았지만 명수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우는 것은 사치였습니다. 살아야 했고 먹고 살아야 했으니까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명수는 새벽 6시에 일어나 화장실 청소를 하고 저녁 7시가 되어서야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온몸이 쑤시고 아팠지만 그녀는 잠들기 전 손자 민준이의 사진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준이, 할머니가 보고 싶구나. 그녀는 재훈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재훈아, 엄마야. 민준이 좀 보고 싶은데. 아, 어머니. 죄송해요. 요즘 식당이 너무 바빠서. 다음에 시간 나면 연락드릴게요. 그래. 알았어. 몸 조심하고. 전화를 끊은 명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들은 바빴고 그녀는 외로웠습니다. 2달째가 되었을 때 명수는 몸이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기침이 계속 나왔고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병원에 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병원비가 아까워 참았지요. 어느 날 명수는 식당에 들렀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에게 얼굴이라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식당 문을 열고 들어가자 재훈이가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오셨어요? 아들 보고 싶어서 왔지. 장사 잘 되니? 네, 덕분에 잘 되고 있어요. 수진이가 주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녀는 명순을 보더니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어머니, 식사 시간인데 오시면 곤란해요. 미안해. 금방 갈게. 명수는 아들을 보며 웃으려 했지만 수진이의 차가운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식당을 나왔지요. 밖으로 나온 명수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자신이 키운 아들의 식당에도 마음 편히 들어갈 수 없다는 현실이 슬펐습니다. 그날 저녁 명수는 원룸에 홀로 앉아 라면을 끓였습니다. 뜨거운 국물을 마시며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아들한테 폐가 되지 말자. 내가 알아서 살아야 해. 명수는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화장실 청소를 하며 그녀는 자신을 다독였습니다. 이 일도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야. 부끄러울 것 없어.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허전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던 그녀는 이제 가족에게서 멀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명순이 강남의 한 빌딩 화장실을 청소하고 있을 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명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화장실 입구에 재훈이가 서 있었습니다. 재훈아. 재훈이의 얼굴에는 충격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가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지요. 어머니, 이게 무슨... 왜 이런 일을 하세요? 명수는 창피함과 부끄러움이 밀려왔지만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도 먹고 살아야지. 이 일이 뭐 어때서? 떳떳한 일이야. 하지만 재훈아, 엄마는 괜찮아. 너나 식당 일 잘하고. 걱정하지 마.
명수는 재훈이를 밀어냈습니다. 아들이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더 보지 않기를 바랐지요. 재훈이는 망설이다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의 뒷모습이 작아지는 것을 보며 명수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그날 밤 명수는 원룸에서 울었습니다.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해? 내가 뭘 잘못했어? 하지만 다음 날 아침 명수는 다시 청소 도구를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울 시간도 슬퍼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살아야 했으니까요. 그날 밤 재훈이는 집에 돌아와 수진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어머니를 봤어. 수진이는 TV를 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머니를요? 어디서? 빌딩 화장실에서. 어머니가 청소 일을 하고 계셨어. 수진이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지요. 그래서? 여보, 우리가 어머니한테 너무한 거 아닐까? 생활비도 안 드리고. 수진이가 냉정하게 말을 잘랐습니다. 당신 어머니는 이혼할 때 돈 받으셨잖아. 우리한테 식당 자금 주고도 남은 돈이 있었을 거야. 하지만 우리도 힘들어. 식당 운영하는 거 얼마나 빡빡한지 알잖아. 어머니는 아직 젊으시니까 일하실 수 있어. 우리가 지금 어머니까지 챙기면 우리는 언제 돈 모아? 재훈이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수진이의 말이 틀린 것 같지 않았지만 가슴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그래도 어머니가 화장실 청소하시는 건 아니잖아. 일이 귀천이 있어? 떳떳한 일이잖아. 당신이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거야. 수진이는 다시 TV를 보며 대화를 끝냈습니다. 재훈이는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명수는 여전히 화장실 청소 일을 했습니다. 몸은 점점 더 힘들어졌지만 그녀는 참았습니다. 기침도 심해졌지만 병원에 가지 않았지요. 어느 날 오후 명수는 청소를 마치고 식당 근처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아들의 식당이 보였습니다. 손님들이 가득했고 재훈이와 수진이가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지요. 명수는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뿌듯하면서도 쓸쓸했습니다. 잘 되는구나. 다행이야. 그녀가 돌아서려는 순간 수진이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어머니? 수진이가 명순에게 다가왔습니다. 명수는 얼른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수진아. 지나가다가 식당이 바쁜 것 같아서. 수진이는 명순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명순의 옷에서는 청소용 세제 냄새가 났습니다. 수진이의 코가 찡그려졌습니다. 어머니, 혹시 시간 괜찮으세요? 잠깐 얘기 좀 할까요? 응, 그래. 두 사람은 식당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수진이는 커피를 주문하고 명순 앞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재훈 씨한테 들었어요. 청소일 하신다고요? 응. 그래. 힘드시죠? 괜찮아. 할만해. 수진이는 잠시 침묵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사실은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명수는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수진이의 표정에는 미안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요즘 가끔 식당에 오시잖아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손님들이 좀 불편해하세요. 무슨 소리니? 어머니 옷에서 청소할 때 쓰는 세제 냄새가 나요. 음식점인데 그런 냄새가 나면 손님들이 싫어하시거든요. 명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자신의 옷에서 나는 냄새. 그것을 며느리가 지적하다니. 그래서 어머니께 부탁드리고 싶은데 앞으로는 식당에 자주 안 오셨으면 좋겠어요. 뭐라고? 오해하지 마세요. 어머니 오시는 게 싫어서가 아니라 손님들 때문이에요. 저희도 장사해야 하잖아요. 수진이는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명순 앞에 놓았습니다. 이건 이번 달 생활비예요. 50만 원 들어있어요.
앞으로도 매달 드릴게요. 그러니까 식당에는 안 오셨으면 좋겠어요. 명순의 손이 떨렸습니다. 50만 원. 고작 50만 원으로 어머니를 쫓아내려는 며느리의 모습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수진아, 어머니 이해해 주세요. 우리도 힘들어요. 그리고 사실 재훈 씨도 어머니가 청소 일하시는 거 좀 창피해해요. 재훈이가 뭐라고? 어머니가 화장실 청소하시는 걸 친구들이 보면 어떻게 해요? 재훈 씨 체면도 있잖아요. 명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그녀는 꾹 참았습니다. 알았다. 안 갈게. 명수는 봉투를 집어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수진이는 안도한 표정으로 웃었습니다. 어머니 이해해 주셔서 감사해요. 몸 조심하세요. 명수는 카페를 나왔습니다. 거리를 걷는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명수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세제 냄새. 내 몸에서 세제 냄새가 나는구나. 그녀는 옷을 맡아봤습니다. 정말로 락스와 세제 냄새가 났습니다. 매일 청소를 하다 보니 옷에 배어버린 것이었지요. 명수는 원룸으로 돌아와 주저앉았습니다. 봉투 속 돈을 꺼내봤습니다. 50만 원. 이것이 평생 헌신한 어머니에게 주어진 대가였습니다. 그날 밤 명수는 딸 지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혜야. 엄마. 왜 그래? 목소리가 왜 그래? 지혜야. 엄마가. 명수는 울먹이며 오늘 있었던 일을 말했습니다. 수진이가 한 말. 세제 냄새 때문에 식당에 오지 말라는 말. 50만 원짜리 봉투. 지혜는 분노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뭐? 올케가 그런 말을 했어? 엄마 참지 마. 내가 당장 가서 올케랑 오빠한테. 지혜야 안 돼. 너까지 오빠랑 사이 나빠지면 엄마가 더 힘들어. 엄마. 지혜야 엄마는 괜찮아. 정말 괜찮아. 너는 너네 식구나 잘 챙겨. 엄마 울지 마. 제발 울지 마. 명수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나는 가족에게 무엇이었을까? 그날 밤 명수는 고열에 시달렸습니다. 기침이 심해지고 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병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병원비가 아까웠고 무엇보다 이렇게 아픈 것이 차라리 나을 것 같았지요. 며칠 후 명수는 쓰러졌습니다. 청소 일을 하던 중 갑자기 어지러움이 밀려왔습니다. 명수는 화장실 바닥에 주저앉았고 의식을 잃었습니다. 동료 청소원이 그녀를 발견하고 119에 신고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고 명수는 병원으로 실려갔지요. 병원에서 깨어난 명수는 흰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의사가 옆에 서 있었습니다. 보호자가 누구시죠? 딸이요. 연락처 알려주세요. 환자분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과로와 영양실조로 면역력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당분간 입원하셔야 합니다. 명수는 지혜의 전화번호를 알려줬습니다. 얼마 후 지혜가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엄마. 지혜는 어머니를 보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명수는 수척해져 있었고 얼굴에는 생기가 없었습니다. 지혜야. 미안해. 엄마가 너한테 걱정 끼쳐서. 엄마, 왜 이렇게 될 때까지 참았어? 왜 나한테 진작 말 안 했어? 지혜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의 손은 거칠고 갈라져 있었습니다. 청소일로 상처투성이가 된 손이었지요. 엄마, 이제 그만해. 청소일 그만두고 우리 집으로 와. 내가 모실게. 안 돼, 지혜야. 너도 네 가정이 있는데. 엄마를 혼자 두는 것보다 100번 낫지. 엄마, 제발 우리 집으로 와. 명수는 딸의 눈물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혼자 버틸 힘이 없었습니다. 지혜는 오빠 재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엄마가 병원에 입원하셨어. 뭐? 어머니가? 응, 청소일하다가 쓰러지셨대. 과로와 영양실조래. 오빠, 이게 다 누구 때문인지 알아? 재훈이는 침묵했습니다. 오빠 엄마한테 생활비도 제대로 안 드리고 식당에 오지 말라고 하고 올케가 한 짓 다 알아. 오빠도 동조했고. 지혜야, 그건 변명하지 마. 나 지금 너무 화나서 오빠 목소리 듣기 싫어. 엄마는 내가 모실 거야. 오빠는 신경 꺼. 지혜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명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을 하늘이 높고 푸르렀습니다.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당신 말이 맞았어. 내가 너무 아들한테만 매달렸나 봐. 명수는 전 남편을 떠올렸습니다. 이혼한 지 2년이 지났지만 그 남자가 그리웠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사람이었으니까요. 명수는 일주일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지혜는 매일 병원에 와서 어머니를 돌봤습니다. 죽을 끓여 먹이고 손을 잡아주고 이야기를 나눴지요. 명수는 딸의 손길에 조금씩 기력을 회복했습니다. 엄마, 퇴원하면 우리 집으로 가자. 내가 방 하나 정리해뒀어. 지혜야, 네 남편은 뭐래? 남편도 찬성했어. 엄마 혼자 두는 것보다 우리가 모시는 게 낫다고. 명수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움에 눈물이 났지요. 고맙다, 지혜야. 고맙긴 엄마. 내가 엄마 딸인데 당연한 거지. 그날 오후 재훈이가 병실로 찾아왔습니다. 문이 열리고 재훈이가 들어서자 병실의 분위기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지혜는 오빠를 노려봤고 명수는 아들을 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몸은 좀 어때요? 괜찮아. 재훈이는 침대 옆에 서서 머뭇거렸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미안함과 죄책감이 가득했지요.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어머니를 제대로 돌보지 못했어요. 재훈아, 어머니가 청소일 하시는 걸 보고도 제대로 챙기지 못했어요. 수진이 말만 듣고. 제가 너무 바보 같았어요. 지혜가 냉정하게 끼어들었습니다. 이제 와서 그런 말 해봤자 무슨 소용이야?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사셨는데. 지혜야, 내가 정말 잘못했어. 어머니, 퇴원하시면 우리 집으로 가세요. 제가 모실게요. 명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재훈아. 엄마는 지혜네 집으로 갈 거야. 어머니. 재훈아, 너는 내 가정이나 잘 챙겨. 엄마는 괜찮아. 재훈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지혜가 병실 밖으로 그를 밀어냈지요. 오빠, 나가. 엄마 쉬셔야 해. 재훈이는 병실을 나갔습니다. 복도에서 그는 벽에 기대어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저녁 지혜는 병원 복도에서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아빠? 응, 지혜야. 무슨 일이야? 아빠, 엄마가 병원에 입원하셨어.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뭐? 네 엄마가? 어디 아프길래? 지혜는 그동안 어머니에게 일어난 일들을 차근차근 말했습니다. 화장실 청소 일을 한 것, 올케가 세제 냄새 난다며 식당에 오지 말라고 한 것, 과로로 쓰러진 것. 종철은 전화 너머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 재훈이한테 모든 걸 다 주면 안 된다고. 맞아요, 아빠. 엄마가 너무 힘들게 사셨어요. 어느 병원이야? 내가 갈게. 아빠, 와도 돼요? 당연하지. 네 엄마가 아픈데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 다음 날 오후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종철이 들어섰습니다. 명수는 남편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보, 당신이 어떻게? 종철은 명순에게 다가와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명순의 수척한 얼굴을 보자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왜 혼자 이렇게까지 고생했어요? 미안해요, 여보. 종철은 명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상처난 손. 청소일로 망가진 손이었습니다. 손이 이렇게 됐네요. 괜찮아요. 이제 다 나았어요. 종철은 한참 동안 말없이 명순의 손을 어루만졌습니다. 지혜는 조용히 병실을 나가 부모님께 둘만의 시간을 주었지요. 당신. 네. 내가 그렇게 말했잖아요. 재훈이한테 모든 걸 다 주면 안 된다고. 당신이 고집 부려서 이혼까지 했는데. 명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맞아요. 당신 말이 맞았어요.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이제 그런 소리 그만해요. 다 지난 일이에요. 두 사람은 한참을 손을 맞잡고 있었습니다. 2년 만의 재회였지만 30년을 함께 산 부부였기에 서로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당신 퇴원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지혜네 집으로 갈 거예요. 지혜가 방 하나 준비해뒀대요. 종철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당신, 내 집으로 올래요? 명수는 놀라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네. 지혜네 집도 좁을 텐데. 괜히 고생하지 말고 우리 집으로 와요. 전세집에서 나와서 내 집으로 와요. 여보, 내가 무슨 면목으로 당신한테 가요? 우리가 남이에요. 30년을 같이 산 사이인데. 이혼했어도 당신이 아프면 내가 챙겨야지. 명순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여보, 생각해봐요. 천천히. 나는 당신이 오면 좋겠어요. 종철은 명순의 손을 꼭 잡아주고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 이만 갈게요. 몸 추스르고 생각해봐요. 여보, 지혜한테 연락하면 돼요.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하고. 종철은 병실을 나갔습니다. 명수는 남편의 뒷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지혜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아빠랑 무슨 얘기했어? 아빠가 아빠 집으로 오래. 정말? 엄마, 그거 좋은 것 같은데? 아빠랑 다시 시작하는 거 어때? 하지만 우리 이혼했잖아. 그게 뭐 어때서? 두 분이 다시 같이 사시면 되지. 엄마, 아빠한테 가. 명수는 딸의 말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일주일 후 명수는 퇴원했습니다. 지혜가 어머니를 데리러 왔습니다. 차에 타면서 지혜가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집으로 갈 거야? 아니면 아빠한테 갈 거야? 명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빠한테 갈게. 잘 생각했어, 엄마. 지혜는 아버지의 집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종철의 집 앞에 도착하자 종철이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당신 왔어요. 종철은 명순의 짐을 받아들고 집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들어와요. 방 정리해뒀어요. 명수는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집이었습니다. 지혜는 두 분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엄마, 아빠, 나는 갈게. 불편한 거 있으면 연락해. 고맙다, 지혜야. 뭐요? 두 분 잘 지내세요. 지혜가 나가고 명순과 종철은 마주 섰습니다. 어색했지만 묘하게 편안했습니다. 방은 저쪽이에요. 짐 풀고 쉬어요. 내가 저녁 준비할게요. 아니에요, 여보. 내가 할게요. 당신 아직 몸이 안 좋잖아요. 오늘은 내가 할게요. 명수는 방에 짐을 풀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남편과 다시 함께 사는 것이 어색했지만 동시에 안심이 되었지요.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당신 내일은 뭐 하실 거예요?
집 정리하고 쉬어야지요. 그래요. 무리하지 말고 쉬어요. 명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그것이 너무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명순과 종철은 함께 장을 보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TV를 봤습니다. 이혼했지만 함께 사는 삶이 어색했지만 동시에 익숙했지요. 어느 날 저녁 명수는 종철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내일 지혜네 집에 좀 갔다 올게요. 지혜가 반찬 좀 갖다 달래요. 그래요? 그럼 같이 갈까요? 아니에요. 여보는 집에서 쉬어요. 금방 다녀올게요. 알겠어요. 조심해서 다녀와요. 다음 날 아침 명수는 지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혜야, 엄마 지금 출발할게. 응, 엄마. 조심히 와. 명수는 반찬을 싸서 지혜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딸의 집에 도착해서 초인종을 눌렀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혜야? 엄마 왔어. 대답이 없었습니다. 명수는 이상해서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도 받지 않았지요. 지혜가 급한 일이 생겼나 보네. 명수는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집 근처에 도착했을 때 가슴이 불안해졌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감이었지요. 명수는 서둘러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파트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그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여보. 거실 바닥에 종철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의식이 없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여보. 여보. 정신 차려요. 명수는 떨리는 손으로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그녀는 남편을 흔들며 울부짖었습니다. 여보, 제발, 정신 차려요. 구급차가 도착했고 종철은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명수는 구급차에 함께 타고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보, 괜찮을 거예요. 괜찮을 거예요.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병원 응급실 앞에서 명수는 떨리는 손으로 지혜와 재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혜야, 아빠가. 엄마, 무슨 일이야? 아빠가 쓰러졌어. 병원으로 와줘. 지혜와 재훈은 급히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응급실 밖에서 세 사람은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1시간이 지나고 의사가 나왔습니다. 의사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보호자분들이시죠? 네. 환자분이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셨습니다. 지금 중환자실에 계신데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명순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지혜가 어머니를 부축했지요. 선생님, 아버지는 괜찮으실까요?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오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명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안 돼. 여보. 이제 막 다시 시작했는데. 재훈이가 어머니를 부축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는 괜찮으실 거예요. 하지만 그날 밤 종철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중환자실에서 나온 의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명수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안 돼. 여보. 안 돼. 지혜와 재훈이 어머니를 부축했지만 명수는 계속 울부짖었습니다. 다시 만난 지 2주. 고작 2주 만에 남편을 잃은 명순의 슬픔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종철의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영정 앞에 명수는 넋을 잃고 앉아 있었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노인의 얼굴,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 속 남편. 2주 전만 해도 함께 밥을 먹고 함께 TV를 보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내가 당신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명수는 영정 앞에서 계속 울먹였습니다. 지혜가 어머니를 부축했지만 명수는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재훈이도 장례식장에 왔습니다.
하지만 수진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께 인사드리세요. 재훈이가 어머니를 부축하려 하자 명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재훈아, 수진이는 식당 일이 있대요. 지혜가 분노에 차서 오빠를 노려봤습니다. 오빠 지금 뭐라고 했어? 아버지 장례식인데 올케가 식당 일이 있다고. 지혜야, 목소리 좀 낮춰. 목소리를 낮추라고.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올케는 식당 일이 더 중요해? 재훈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화장을 마친 뒤 가족들은 납골당에 모였습니다. 종철의 유골함을 안치하는 순간 명수는 다시 한번 무너졌습니다. 여보, 여보. 지혜와 재훈이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명수는 납골당 앞에서 한참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그만 가요. 아버지도 편히 쉬시라고. 재훈아, 엄마가 아버지를 이렇게 만들었어.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 잘못 아니에요. 하지만 명수는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고집 때문에 이혼했고 그 때문에 남편이 홀로 살다가 쓰러진 것이라고 생각했지요. 납골당을 나와 차에 탄 명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세상이 너무 공허했습니다. 엄마, 우리 집으로 가자. 혼자 있으면 안 돼. 응, 고맙다, 지혜야. 명수는 지혜의 집으로 갔습니다. 방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남편의 얼굴이 보였고 귀를 기울이면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명수는 거의 먹지도 자지도 못했습니다. 지혜가 죽을 끓여와도 한두 숟가락만 뜨고 다시 눕곤 했지요. 엄마, 이러면 안 돼. 좀 먹어야지. 지혜야, 엄마는 밥맛이 없어. 그래도 드셔야 해. 엄마까지 쓰러지면 어떡해. 명수는 억지로 죽을 떠먹었습니다. 하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재훈이가 지혜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몸은 좀 어떠세요? 그냥 그래. 재훈이는 어머니의 수척한 얼굴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어머니는 더 늙어 보였습니다. 어머니, 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재훈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우리 이혼하기로 했어요. 명수는 놀라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뭐라고? 지혜도 깜짝 놀라 오빠를 쳐다봤습니다. 오빠 진짜야? 응. 어머니한테 한 짓, 아버지 장례식에도 안 온 것.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어. 내가 먼저 이혼하자고 했어. 명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재훈아, 그건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너무 늦게 정신을 차렸어요. 수진이 말만 듣고 어머니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재훈이가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명수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재훈아, 엄마가 너 때문에 힘들었던 게 아니야. 엄마가 잘못한 거야. 아니에요, 어머니. 제 잘못이에요. 모자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밤 지혜는 오빠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빠, 이혼은 언제 할 건데? 다음 주에 조정 들어가. 수진이도 동의했어. 민준이는? 내가 키울 거야. 수진이는 양육권 포기했어. 지혜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올케가 정말 그렇게까지 차갑게 나올 줄 몰랐어. 내가 봤어야 했는데 너무 늦게 봤어. 이제라도 정신 차린 게 어디야. 그나저나 오빠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식당은? 재훈이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식당은 정리할 거야. 뭐? 수진이랑 같이 시작한 거잖아. 그 식당에서 계속 일하면
어머니 생각날 것 같아. 어머니가 청소하시던 모습, 수진이가 어머니한테 했던 말들. 지혜는 오빠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빠, 힘들겠다. 괜찮아. 나 혼자 감당해야 할 일이야. 며칠 후 재훈이와 수진이는 법원 조정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혼 사유는 성격 차이로 하겠습니다. 재산 분할은 합의가 되셨나요? 수진이가 먼저 말했습니다. 식당은 제 명의예요. 그건 제가 가져갈 거예요. 재훈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저는 아무것도 안 가져갈게요. 대신 민준이는 제가 키울 거예요. 그래요. 저도 양육권은 포기할게요. 조정위원이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그럼 식당은 부인 측에서, 자녀 양육권은 남편 측에서 가져가는 것으로 합의하신 겁니다. 네. 다른 이의는 없으신가요? 재훈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식당 개업할 때 제 어머니가 도와주신 돈이 있어요. 그건 돌려받고 싶습니다. 수진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건 증여받은 거잖아요. 수진이가 표정이 일그러져 말했습니다. 증여가 아니라 빌려주신 거예요. 어머니가 그 돈으로 생활하셔야 했는데 우리가 한 푼도 드리지 않았어요. 혹시 증거가 있어요? 조정관이 물었습니다. 재훈이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통장 거래 내역이에요. 이혼 당시 받으신 돈에서 우리 식당 계약금으로 4천만 원, 인테리어 비용으로 3천만 원, 총 7천만 원을 내주셨어요. 조정위원이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이건 대여로 볼 수 있겠네요. 부인 측에서 반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수진이는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7천만 원을 어떻게 한꺼번에 내요? 분할로 하시면 됩니다. 매달 100만 원씩 갚으시면 되겠네요. 조정은 그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조정실을 나오는 재훈이에게 수진이가 다가왔습니다. 재훈 씨, 당신 이렇게까지 할 거예요? 당신이 어머니한테 한 짓 생각하면 이것도 약한 거예요. 나는 식당 때문에 그런 거였어요. 어머니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재훈이가 수진이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당신은 어머니 몸에서 세제 냄새 난다고 했잖아요. 식당에 오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게 식당 때문이었어요? 아니죠. 당신은 그냥 어머니가 싫었던 거예요. 이제 그만 가세요. 우리 다시는 안 만났으면 좋겠어요. 재훈이는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수진이는 그 자리에 서서 재훈이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재훈이는 식당을 정리했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물건들을 정리하며 그는 지난 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어머니가 개업 준비를 도와주시던 모습, 청소하시던 모습, 마지막으로 가게 앞을 지나가시던 모습. 어머니, 죄송해요. 재훈이는 빈 식당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식당을 정리하고 나온 재훈이는 엄마가 계신 지혜의 집으로 갔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재훈아. 어머니, 식당 정리했어요. 이제 민준이랑 새로 시작하려고요. 명수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재훈아, 미안해. 엄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정리할 일이었어요. 재훈이는 봉투 하나를 꺼내 어머니께 드렸습니다. 어머니, 이거 수진이한테 받아낸 돈이에요. 어머니가 식당에 도와주신 돈 7천만 원이요. 명수는 놀라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재훈아, 이게 수진이가 매달 100만 원씩 갚기로 했어요. 일단 1,000만 원은 받았어요. 어머니, 이 돈으로 편히 사세요. 명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재훈아, 고맙다. 하지만 그날 밤 명수는 다시 쓰러졌습니다. 저녁을 먹던 중 갑자기 숟가락을 떨어뜨리고 몸이 기울었습니다. 엄마. 지혜가 급히 어머니를 부축했지만 명수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여보, 119 불러.
지혜의 남편이 급히 전화를 걸었고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명수는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지혜와 재훈이는 응급실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1시간 후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들이시죠? 네. 환자분이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습니다. 왼쪽 뇌에 출혈이 있어서 오른쪽 신체가 마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혜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선생님, 어머니는 괜찮으실까요?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재활 치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른쪽 팔과 다리를 쓰기 어려우실 거예요. 재훈이가 벽에 주먹을 쳤습니다. 이게 다 내 잘못이야. 내 잘못이라고. 지혜가 오빠를 부축했습니다. 오빠 진정해. 지금 중요한 건 엄마야. 며칠 후 명수는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오른쪽 팔과 다리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말도 어눌해졌습니다. 지혜야. 엄마 괜찮아. 천천히 말해. 엄마가 이제 짐이 됐구나. 무슨 소리야 엄마. 짐이 아니야. 명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던 그녀가 이제는 가족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몸이 되었습니다. 병실 창밖으로 겨울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명수는 그 눈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여보, 나도 당신한테 가고 싶어. 하지만 명순의 삶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상치 못한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명수는 3달 동안 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았습니다. 매일 아침 물리치료사와 함께 마비된 팔과 다리를 움직이는 연습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손가락 하나 움직이기도 힘들었지만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조금 나아지셨네요. 손가락이 움직여요. 고맙습니다. 말도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처음에는 한 단어도 제대로 못했지만 이제는 짧은 문장을 말할 수 있었습니다. 지혜와 재훈이는 번갈아가며 병원에 왔습니다. 재훈이는 민준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할머니. 민준아, 명수는 손자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린 민준이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아프지 마세요. 민준이가 할머니 좋아해요. 고맙다 민준아. 재훈이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자신 때문이라는 죄책감이 무거웠지요. 어머니, 조금만 더 힘내세요. 곧 좋아지실 거예요. 재훈아, 너는 괜찮니? 저는 괜찮아요. 민준이랑 잘 지내고 있어요. 사실 재훈이의 삶은 쉽지 않았습니다. 식당을 정리한 후 작은 회사에 취직했지만 민준이를 돌보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어린이집에 보내고 퇴근 후 데려와서 밥 먹이고 재우는 것이 버거웠지요. 하지만 그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자신이 치러야 할 대가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재훈이가 어머니께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수진이한테서 이상한 얘기를 들었어요. 무슨 얘기? 수진이가 식당 명의를 자기 동생 이름으로 바꿨대요. 이혼하기 전에. 명순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 저도 이상해서 알아봤는데 계약서를 위조한 것 같아요. 제 도장을 몰래 찍어서. 지혜가 분노에 차서 소리쳤습니다. 뭐? 올케가 계약서를 위조했다고? 응. 그래서 변호사 상담을 받으려고. 오빠 당장 고소해야 해. 그건 사기잖아. 재훈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려고. 어머니가 도와주신 돈으로 시작한 식당인데 수진이가 혼자 다 가져가려고 한 거야. 며칠 후 재훈이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되시나요? 재훈이는 그동안의 일들을 설명했습니다. 어머니가 도와주신 돈, 이혼 조정,
그리고 수진이가 식당 명의를 동생 이름으로 바꾼 것. 변호사는 서류를 검토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명백한 사기예요. 이혼 조정 전에 재산을 은닉한 거죠. 계약서 위조도 형사처벌 대상이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고소하셔야 합니다. 사기죄와 문서 위조죄로. 재훈이는 결심했습니다. 고소하겠습니다. 제 어머니가 그 돈 때문에 평생 힘들게 사셨어요. 그걸 수진이가 다 가져갈 수는 없어요. 며칠 후 수진이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피의자는 이혼 조정 전에 식당 명의를 동생 이름으로 변경했습니까? 네. 남편의 도장을 몰래 사용해서 계약서를 위조했습니까? 그건 대답하세요. 수진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조사 결과 수진이와 그녀의 동생은 공모해서 식당 명의를 변경한 것이 밝혀졌습니다. 재훈이 모르게 그의 도장을 찍어 계약서를 위조했고 동생 명의로 식당을 운영하려 했던 것이지요. 이건 명백한 사기입니다. 구속영장을 신청하겠습니다. 수진이는 창백한 얼굴로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법원은 수진이와 그녀의 동생을 구속했습니다. 사기죄와 문서 위조죄가 인정되었지요. 이 소식을 들은 명수는 병실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재훈아, 고생했다. 어머니, 이제 괜찮아요. 식당도 다시 찾을 거예요. 식당은 어떻게? 법원에서 명의를 다시 제 이름으로 돌려준대요. 수진이가 위조한 계약서는 무효니까요. 지혜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엄마, 잘됐다. 올케가 벌을 받은 거야. 하지만 명수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수진이가 벌을 받는 것은 당연했지만 동시에 민준이의 엄마가 감옥에 간다는 사실이 마음 아팠지요. 민준이는 괜찮니? 민준이는 제가 잘 키울게요. 걱정 마세요. 재훈이는 식당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식당을 다시 운영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 식당에는 너무 많은 아픈 기억이 남아 있었지요. 어머니, 식당을 팔려고요. 그 돈으로 어머니 치료비 쓸게요. 재훈아, 괜찮아. 엄마는 어머니, 제발 받아주세요. 이게 제가 어머니께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에요. 명수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맙다. 재훈아. 식당을 팔고 난 뒤 재훈이는 어머니의 치료에 집중했습니다. 좋은 재활병원으로 옮기고 최고의 치료를 받게 했지요. 명수는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팔과 다리가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지팡이를 짚고 걸을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말도 거의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많이 좋아지셨어요. 응. 덕분에. 재훈이는 어머니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재활병원 복도에서 재훈이도 쓰러졌습니다. 오빠. 지혜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재훈이는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오빠, 정신 차려. 병원 직원들이 급히 재훈이를 응급실로 옮겼습니다. 명수는 지팡이를 짚고 응급실 앞으로 갔습니다. 재훈아. 재훈아. 1시간 후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이시죠? 네, 제 아들이에요. 무슨 일이에요? 환자분이 극심한 스트레스와 과로로 쓰러지셨습니다. 그리고 왼쪽 다리와 오른쪽 팔에 마비 증상이 있습니다. 지혜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선생님, 그게 무슨... 어렸을 때 사고를 당하신 적이 있나요? 네. 초등학교 때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때 다리를 다쳤는데 그 후유증이 스트레스와 과로로 악화된 것 같습니다.
완전한 마비는 아니지만 움직임이 불편하실 거예요. 명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게 다 엄마 때문이야. 재훈이까지 이렇게. 지혜가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엄마 잘못 아니야. 엄마 탓하지 마. 재훈이는 며칠 후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몸을 움직여 보려 했지만 왼쪽 다리와 오른쪽 팔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재훈아, 미안해. 다 엄마 때문이야.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너무 무리했어요. 모자는 병실에서 함께 울었습니다. 그날 밤 지혜는 병원 복도에서 혼자 앉아 생각했습니다. 이제 내가 나서야 해. 엄마와 오빠를 위해서. 지혜는 결심했습니다. 자신이 가족을 지켜야 한다고. 6개월이 지났습니다. 지혜는 어머니와 오빠를 자신의 집으로 모셨습니다. 좁았던 집을 넓은 집으로 이사했고 어머니와 오빠 그리고 조카 민준이를 함께 돌봤습니다. 엄마 아침 드세요. 고맙다 지혜야. 명수는 지팡이를 짚고 식탁으로 왔습니다. 오른쪽 팔과 다리가 불편했지만 이제는 혼자 걸을 수 있었습니다. 재훈이도 지팡이를 짚고 나왔습니다. 왼쪽 다리와 오른쪽 팔이 불편했지만 그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지혜야 고마워. 우리 때문에 고생이 많아. 무슨 소리야 오빠. 우린 가족인데. 지혜의 남편도 식탁에 앉았습니다. 장모님, 형님 아침 맛있게 드세요. 고마워 수민 아빠. 가족들은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비록 몸이 불편하고 힘들었지만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명수는 거실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봤습니다. 봄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엄마 뭐 생각하세요? 그냥 아버지 생각이 나서. 지혜는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아빠, 보고 싶으시죠? 응. 너희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이 모습을 보고 기뻐하셨을 텐데. 명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움과 감사의 눈물이었지요. 엄마 아빠도 하늘에서 보고 계실 거예요. 우리 가족이 다시 모인 거. 그래. 그랬으면 좋겠다. 그날 오후 지혜는 어머니와 오빠를 데리고 아버지 납골당에 갔습니다. 여보, 우리 왔어요. 명수는 남편의 유골함 앞에 섰습니다. 여보, 우리 재훈이가 많이 힘들었어요. 수진이랑 이혼하고 몸도 아프고. 하지만 이제 괜찮아요. 지혜가 우리를 잘 돌봐주고 있어요. 재훈이도 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어머니를 힘들게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제대로 할게요. 어머니 잘 모실게요. 민준이도 할아버지 사진 앞에 섰습니다. 할아버지 민준이에요. 할아버지 보고 싶어요. 가족들은 납골당 앞에서 한참을 있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 명순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며칠 후 재훈이가 어머니께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일자리를 구했어요. 정말? 어디서? 작은 회사인데요. 사무직이에요. 몸이 불편해도 할 수 있는 일이래요. 명수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재훈아, 잘했다. 엄마가 너무 자랑스럽다. 어머니, 앞으로는 제가 어머니를 모실게요. 민준이랑 셋이서 살 집도 구하려고요. 재훈아, 지혜네 집에서 계속 신세질 수는 없잖아요. 제가 이제 제 역할을 해야죠. 명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성장한 것이 기뻤습니다. 재훈아, 무리하지 마. 천천히 해. 네, 어머니. 한 달 후 재훈이는 어머니와 민준이를 데리고 새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넓지는 않았지만 아늑한 아파트였습니다. 거실에는 햇살이 잘 들었고 작은 베란다에는 화분을 놓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 방이 어머니 방이에요. 재훈아, 너무 좋구나. 명수는 방을 둘러봤습니다. 작지만 깨끗한 방이었습니다. 침대와 옷장, 그리고 작은 책상이 있었지요. 어머니, 편히 쉬세요. 제가 밥 할게요. 재훈아, 내가 할게. 엄마가 아직 할 수 있어. 어머니, 괜찮아. 엄마도 뭔가 해야 마음이 편해. 명수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오른쪽 팔이 불편했지만 왼손으로 야채를 씻고 다듬었습니다. 느렸지만 정성스러웠습니다. 재훈이는 어머니의 뒷모습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이제부터는 제가 잘할게요. 저녁이 되자 지혜가 찾아왔습니다. 엄마, 오빠, 집들이 왔어. 지혜는 음식을 한가득 들고 왔습니다. 가족들은 함께 둘러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오빠, 회사는 어때? 좋아. 사람들도 좋고 일도 할만해. 다행이다. 무리하지 말고 해. 응, 고마워 지혜야. 민준이가 할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우리 이제 여기서 살아요? 응, 민준아. 할머니랑 아빠랑 민준이 셋이서 살 거야. 좋아요. 할머니 매일 볼 수 있어요. 명수는 손자를 꼭 안았습니다. 이 작은 행복이 너무 소중했습니다. 그날 밤 명수는 혼자 베란다에 나가 달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괜찮아요. 재훈이도 정신 차렸고 지혜도 우리를 잘 돌봐주고 당신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명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재훈이는 회사에서 인정받아 승진했습니다. 비록 몸이 불편했지만 성실하게 일했고 동료들도 그를 존중했습니다. 민준이는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밝고 건강하게 자랐고 할머니를 무척 따랐습니다. 명수는 재활치료를 계속 받으며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산책을 나갈 수 있었고 간단한 요리도 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봄날 가족들은 모두 모여 공원으로 소풍을 갔습니다. 명순, 재훈이, 민준이, 지혜, 지혜의 남편 모두 함께였습니다. 할머니, 저기 꽃 예쁘다. 그래, 민준아. 진짜 예쁘네. 가족들은 돗자리를 펴고 앉아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명순이 정성껏 준비한 김밥과 반찬들이었습니다. 엄마, 김밥 맛있어. 고맙다, 지혜야. 할머니, 김밥 최고예요. 민준이가 좋아하니 할머니가 기뻐. 재훈이는 가족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우리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늦었지만 제대로 하고 있어요.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바람이 부드러웠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공원에 울려 퍼졌습니다. 명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파란 하늘에 흰 구름이 떠 있었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당신이 하늘에서 지켜봐줘서 우리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힘들었던 시간들, 아팠던 기억들. 하지만 이제는 괜찮았습니다. 가족이 함께 있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명수는 남편의 사진 앞에 섰습니다. 여보, 오늘 우리 가족 모두 공원에 갔어요. 재훈이도 웃고 민준이도 행복해하고 지혜도 밝았어요. 당신, 맞죠? 사진 속 남편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여보, 나 이제 괜찮아요. 힘들었지만 이제는 행복해요. 우리 가족 모두 함께니까요. 명수는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날이 밝았습니다. 명수는 아침 일찍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오른쪽 손이 불편했지만 천천히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재훈이가 일어나 출근 준비를 했고 민준이가 학교 갈 준비를 했습니다. 할머니 다녀올게요. 그래, 민준아. 조심히 가. 어머니, 저도 다녀올게요. 재훈아, 오늘 힘내. 가족들이 나가고 명수는 혼자 거실을 정리했습니다. 느렸지만 꼼꼼하게 정성껏 닦았습니다. 베란다에 나가 화분에 물을 주었습니다. 작은 꽃들이 예쁘게 피어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이렇게 평범하게 살고 있어요. 평범한 일상이 이렇게 소중한 줄 이제 알았어요. 명수는 햇살을 받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힘들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슬펐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알았습니다. 가족의 사랑이 함께하는 시간이,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을. 명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여보, 우리 행복해요. 정말로. 파란 하늘이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평생 헌신한 어머니의 삶은 힘들었지만 마침내 가족의 사랑과 인정을 받았습니다. 비록 몸은 불편하지만 그녀는 이제 진정한 행복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 그것이 바로 그녀가 평생 바라던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에 감동이 있으셨다면 여러분의 의견 댓글에 남겨주세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